미니언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에 책장에 꽂혀있던 백범일지를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은 아닙니다. 올해 말 있을 일본 관함식 관련 기사를 보고 난 이후였으니까요. 일본이 오는 11월 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을 연다는군요. 우리 정부를 초청했죠. 관함식은 각 나라 군 통수권자가 바다에 나가 군함을 사열하고 군기를 검열하는 의식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도 제주에서 국제 관함식이 열렸죠.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우길기가 아닌 일본의 국기를 달고 참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우길기 깃발을 끝까지 고집했고 결국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길기는 전범기죠.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우길기를 국가 공식 깃발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안달이 난 윤석열 정부, 자위대 70주년 기념 관함식 참석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죠. 외교에 적극적인 것도 좋고 일본과도 언젠가는 응어리를 풀어야 하겠지만 분명히 있었던 역사를 모른 척 덮어두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대역죄입니다. 11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윤석열 정부 골치가 아프겠군요. 우리 해군 항모는 어떤 깃발을 달고 참석할까요? 일본이 가장 꺼리는 이순신 대장기냐 태극기냐? 얼핏 간단한 깃발 문제 같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 36년, 광복과 친일의 잔재, 토착외구 논란과 한미일 삼각동맹 등 역사와 국내 정치의 복잡한 함수. 윤석열 정부가 우길기를 눈감아준다면 거대한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와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백범일지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불현듯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백범일지에는 이봉창과 백범이 하룻밤 날을 새며 의거 계획을 짜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919년 4월 11일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김구 선생은 경무국장에 임명됩니다. 초대 임정은 내부의 사상, 노선 투쟁으로 분열 해체의 수순을 밟는데 내부 분열로 망조가 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조직도 피해갈 수가 없네요. 당시 임정 인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백범 혼자 임정을 지킵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투옥과 도피 생활, 이봉창, 윤봉길과의 각종 의거 주도 등 백범이 살아온 길이 곧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지요.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천황 암살 기도 의거는 일본 정가의 피바람을 몰고 왔으며 전 세계의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건재함과 의기를 알리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봉창은 32세의 일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23살 때 장부가 집을 나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글을 남기고 중국으로 망명했던 윤봉길, 백범과 함께 거사를 계획합니다. 1932년 4월 29일 일본 전승절 기념식이 열린 홍코우 공원 의거. 윤봉길은 도시락과 물병 폭탄 의거를 단행한 후 25세에 순국합니다. 이렇게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보수정부 들어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니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추석 밝은 달을 보며 백범일지에 담긴 순국 선열들의 아픈 역사를 돌아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았던 넋들의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이기를 바랍니다. 최민희였습니다.